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12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처를 알려주세요. 이런 글들이 종종 달립니다. 네, 그레이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10분 딱 맞춰졌네요. 투자처를 알려주세요. 이런 글이 달립니다. 간혹. 투자처, 비싼 데 가면 됩니다. 비싼 데. 비싼 곳. 사람들 거래가 빈번한 곳. 빈번한 곳. 늘 정해져 있습니다. 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매번 언급되는 아파트들, 거기 더 선호하고 사람들이 더 찾죠. 그 중에서 특히 제가 어디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그 지역을 찍어서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투자로서의 부동산을 논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알려주세요 하면 그나마 지금 버티는 곳은 학군지다. 그럼 학군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댓글 나중에 한꺼번에 볼게요. 자, 이 지금 특례보금자리론 한 달 지났을 때 떠들썩했거든요.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하니까 지난번에도 배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뉴스 기사 가지고 와서 한 2시간씩 브리핑을 하고 나니까 그때도 주말 브리핑을 할 때 방송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니까 그때도 배가 아파서 이 발성에 문제가 있는지 배가 아파서 진행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는 앞으로 좀 자제를 해야 되겠는데 오늘 조금 그래도 같이 한번 살펴볼 의미가 있는 자료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 도입되었을 때 한 달이 지났을 때 전체 금액의 44%를 소진시켜 버렸어요. 지금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떠들썩하게 뉴스가 나올 법도 해요. 근데 특례가 얼마나 소진됐는지 아직까지 뉴스가 안 나와요. 오늘도 특례라고 검색을 해보면 신생아 특례 효과 9억 이하 아파트 거래 증가 이런 식으로 뉴스만 나오더라는 거죠. 아무튼 대출을 많이 안 받고 있다는 게 이 뉴스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 달에는 5대 은행권 기준으로 주담대가 4조 4천억이 늘어났대요. 작년에는 한창 때 6조에서 8조 정도 주담대가 늘어났었거든요. 자, 그에 반해서 1월 달에 4조 4천억, 2월 달에는 2조 7천억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대출 내는 것이 작년 한창 때 피크 대비해서 반토막도 훨씬 더 나버릴 만큼 부동산 시장에 돈이 덜 투입되고 있다. 2조 7천억이 증가했거든요. 근데 아마 신생아 대출을 구입 용도로 거의 한 1조 정도 받았다고 치면은 이것이 플러스 알파, 제가 이 신생아 특례가 마중물 역할을 해서 작년에는 10개월 만에 4조가 쓰였다고 이야기를 하면요. 10개월 만에 40조가 소진됐으니까요. 40조가 소진됐으니까 한 달에 마중물 역할하는 것이 4조. 그럼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돈이 들어오는 부분이 4조가 되었건 얼마가 되었건 이렇게 하면서 작년에는 거래량이 늘어났었죠. 23년도 기준으로, 24년도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한 달 동안 1조. 그러면 이 마중물 역할을 해서 추가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1.5조? 1.5조 이 정도 잡아볼까요? 그럼 이 효과가 작다고 생각하면 이 플러스 알파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절대 커지지 않거든요. 한 달에 1조에서 1.5조, 2조 정도 돈이 신생아 특례로 인해서 사람들이 대출을 받고 플러스로 또 다른 대출 받는 부분 사람들까지 생각해보면 결코 24년에 부동산 시장에 투입되는 돈이 많지 않다. 그래서 시장 폭등, 코인이 오르니까 또 집값은 그 다음으로 폭등할 거다. 그게 좀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 때문에 힘든 부분인지 인구 부분에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구의 출생아 수를 쭉 조사해 봤습니다. 이 출생아 수가 합해지면 나중에 여기 두 번째 항목입니다. 초등학생 수가 되죠. 초등학생 수, 93년도의 초등학생 수는 몇 년도부터인가요? 1, 2, 3, 4, 5, 6, 7, 8 요맘때부터 81년생부터 86년생까지가 93년도에 초등학생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데이터에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숫자는 출생아수, 이 정도 알 수 있죠. 출생아수. 이 출생아수, 물론 인구 유입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빼놓고 딱 출생아수만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대구의 출생아수 어떻나요? 한번 볼까요?
한창 때 많을 때 대구의 출생아 수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한 달에 거의 뭐 38,000명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38,000명. 3.8만이라고 써둘게요. 자, 그러던 것이 2014년이 되었을 때,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을 때 출생아 수는 2만 명대로 줄어듭니다. 거의 반토막 나는 느낌이죠. 지금 23년도 대구의 출생아 수 여기 몇 명이더라? 9,400명? 예, 23년도 추계가 9,400명입니다. 9,400명. 그냥 10,000명으로 써둘게요. 인구가 출생아 수가 반토막 나는 데는 그 이전에는 2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출생아 수가 반토막 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구에 2008년, 9년, 10년 이때 미분양 엄청 났었죠. 중공업 미분양도 엄청 났었어요. 그때부터 부동산 살리기는 띄우기는 시작되었죠. 사실상 이때가 인구를 지켜낼 수 있는, 살려낼 수 있는 골든타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 중요한 순간에 집값 상승하는 데만 열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골든타임은 지나갔구나. 건설사는 살렸다. 하지만 미래 세대는 죽였다. 제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럼 미래 세대가 죽으면 뭐가 문제냐? 미래 세대가 태어나지 않으면 뭐가 문제냐? 내 집값을 떠받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출생아 수는 지금 23년도까지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후에 학년기의 학생 수도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7년 후에 학생 수까지 2023년에 출생아가 태어났으니까 2030년에 초등학생 수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결혼율인데요. 이거 학계 출산율이 20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까지 2010년부터 해서 16년까지 학계 출산율이 지금의 일본 수준 1.2 혹은 1.3 정도 수준은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던 것이 부동산 띄우기로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렸다. 미래 세대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중요할 부분은요. 출생아 수가 정해지게 되면은 학생 수도 정해져 버립니다. 초등학생 수입니다. 초등학생 수. 7년 후의 미래까지 이미 확정적입니다. 7년 후에 대구의 학생 수는 초등학생 수는 얼마가 될까요? 지금 현재 초등학생 수가 11만 명입니다. 11만 명. 그 초등학생 수가 6만 4천 명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20년 전에 현재 기준으로 20년 전에 대구의 초등학생 수는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22만 명 정도 되네요. 이게 반감되는데 20년이 걸렸었는데요. 지금은 반감되는데 10년밖에 안 걸린다. 그래서 학군지도 그러면 학군지는 왜 그렇게 공고하게 계속 이름을 떨칠 수 있었느냐. 이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 수를 한번 보세요. 한 12만 명 정도 선에서 지난 한 5년, 6년, 7년 뭐 그 정도 기간 동안 어느 정도 학생 수가 유지되어 왔었어요. 그 학생 수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네, 초등학교 올해 학생 수가 11만 3천 명이면요. 내년에는 10만 6천 명, 그 다음에는 10만 명, 9만 2천 명, 8만 3천 명, 7만 5천 명, 6만 9천 명 이런 식으로 1년에 초등학생 수가 대구의 초등학생 수가 1만 명씩 줄어들어요. 인구 이동 별로 없겠죠. 아이들 학년기 학생 수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그래서 제가 교사 수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교사 수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초등학교 교사 수가 대략 한 9천 명 정도 됩니다. 네, 교원 기준. 네, 교원 기준으로 한 9천 명 정도 돼요. 그러면 2005년도에는 한 학급의 학생 수가 한 4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년이 흘러서 2024년이 되고 보니까 한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입니다. 그럼 10년이 지나고 나면 한 학급당 학생 수는 10명입니다. 10명. 교사 수는 거의 9,000명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 인구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해 나갈 때도 공부 잘하고 똘똘한 학생들 교대를 간다. 그러면 이 뜯어 말리라 그랬습니다. 뜯어 말리라 그랬어요. 뜯어 말려야 됩니다. 지금도 뜯어 말려야 됩니다. 어디 사범대를 간다? 뜯어 말려야 됩니다.
나중에 뭐 학원이라도 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학군지 이야기할 때는 초등학교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중학교, 고등학교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생 수가 먼저 급감을 합니다. 그러면 약간의 시차를 두고 한 3년쯤 후에는 중학생 수가 급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다시 고등학생 수가 순차적으로 급감을 합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배야. 우리는 지금 현재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1년의 학생 수가, 초등학생 수가 10,000명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2년, 3년 정도는 중고등학생 수는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합니다. 그 이후에 중학생 수도 급감을 합니다. 상당수의 학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수, 중학생 때, 제가 중학생 때 한 학년에 한 50명씩 10반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500명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한 학년에. 그러던 것이 지금은 250명 수준입니다. 이것이 125명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는 초등학교하고 다르게 중학교는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유지가 힘들어집니다. 그것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초등학생 수, 지금 말씀드리죠. 초등학생 수 1년에 10,000명씩 줄어드는 충격이 10년간 오고 나면 학생 수가, 초등학생 수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요 학교 관련된 글을 한번 올렸더니만 그 현직에 계신 선생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학생 수가 반토막 났대요. 몇 년 전에 4반이 있었는데 지금 2반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한 5년, 6년 지나고 나면 이거 한 반밖에 안 됩니다. 지금 학군지 잘 나가는 곳 이야기하는 곳들요. 뭐 우리 동네는 인기가 많아서 1학년이 뭐 8반까지 있는데 1학년이 8반까지 있는데 이야기 하잖아요. 이거 한 5년, 6년 지나면 4반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 이 인근에 있는 집값들, 나는 초등학생 다 키워놨고, 이제 나는 이거 팔고 또 이사를 가고, 뭐 어떻게 도모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받쳐줄 사람 수가 갑자기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표 재미있으신가요? 네. 단순히 그 출생 수만 두고, 초, 중, 고 학생 수를 다 살펴보는 거죠. 너무나 급격한 변화 아닌가요?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급격한 변화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학군지 버텨낼 수 있었던 시기, 계속 초등학생 수가 어느 정도 받쳐주던 그런 시기. 초등학생 수가 받쳐준다는 말은 뭐 중고등학생 수 그렇게 또 급격한 변화는 아니었거든요. 이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세상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생 수가 한 10만 명 정도 수준. 10년만 지나면 그것이 반토막 난다. 초등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시차를 두고 중학생 수가 줄어들고 또다시 시차를 두고 고등학생 수가 줄어들었다. 우리는 지금 초등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후에 중학교, 고등학교도 줄어든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 시기에서 2003년에서 2023년까지 지난 20년 동안 문구점이 얼마나 많이 문 닫았습니까? 문구점 폐업 가장 많은 건수 중에 하나가 구멍가게, 문구점 이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뭐 다이소가 흡수하고 쿠팡이 흡수하고 많이들 흡수해 갔죠. 동네 문구점도 잘 없어져요.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10년은 이제 뭐가 없어질 것인가? 학원들도 아마 많이 폐업하는 그런 시기로 갈 것 같습니다. 요거 쿠팡 알리 좀 계속 이용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요 채팅창에 한번 올려야 되겠습니다. 광고 한번 올리고 갈게요. 광고 한번 후딱 올리고.
자, 오늘 어떤 사람이 글을 하나 올렸는 걸 봤는데요. 좀 비인기 지역이긴 한데 분담금이 2억 5천, 뭐 3억 가까운 분담금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힘듭니다. 재건축 힘듭니다. 예. 힘들어요. 멍석 다 깔아놔도 놀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네, 한그룹님 어서오세요. 댓글 잠깐만 보고 오늘 본 내용 살펴볼게요. 네, 인사를 다 못 드렸네요. 도널드 캐럿님, 네, 반갑습니다. 한사도비님도 오셨군요. 비가 약간 훅 뿌렸습니다. 약간 훅 뿌렸습니다. 신정아님은 장만하셨고 주위 동생들, 네. 그래서 뭐 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급할 거 없다. 급할 거 없다. 뭐 누구든지 뭐 인구 띄우고 학군지 때문에 띄우고 온갖 이유를 들어서 다 띄우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네, 김지현님 반갑습니다. 네, 특히 그래도 뭐 한 20대까지는 저 출생아 수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외지에서도 좀 들어오곤 하거든요. 대학생 이후로는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버리죠. 정말 노인들만 늘어나면서 뭐 재건축 이런 거 진짜 꿈도 못 꾸는 그런 지경으로 가는 거죠. 재건축을 했을 때 수익이 생겨도 그 추진을 할까 말까 이런 반인국에 몇 억씩 그냥 그 집에 살면 되는데 조금 불편해도 살면 되는데 새 집으로 바꿔야 된다고 몇 억씩 내라 그러면은 노후가 아예 없습니다. 정말 기술 발전으로 좀 인구가 좀 빠져나가 줘야 되는데 지금도 재수학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한다 그러죠. 네, 뭐 의대생들 더 많이 뽑는다 뭐 이런 이야기 있으니까 현재 뭐 재학생 35만 명, 재수생 15만 명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려갈 것 같습니다. 6억 이하 어디가 좋을까요? 네, 6억 이하 실거래 가격 보시고 6억 이하 많이 거래되는 거 그거 사면 되죠. 그거 사면 되죠. 6억 이하의 아파트를 샀을 때 그 가격이 과거처럼 점핑해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6억 이상 적격 대출 안 나오거든요. 생짜로 대출 금리 높은 거 바다에서 사야 됩니다. 취득세도 부담이요. 가격 상승폭도 제한이 있어. 그런 부분들이 걸리죠. 네, 한그룹님, 이호선님, 어서오세요. 네. 학원 끝? 네, 무슨 말씀하신지, 네. 분담금 2억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잘 없을걸요? 분담금 2억 해도 지으려고 해야 되죠. 남천자이, 아니, 어딘가요? 거기가 이름이 어딘가요? 삼익비치 국평에서 국평으로 가는데, 거기 분담금 7억이에요. 그것도 작년에 이야기가 나왔었나요? 작년? 둔촌주공 터지고 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진짜 몇 억씩 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죠. 네, 사소연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게 저녁 먹기 전에 한번 달려보려고요. 자, 다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매도 물량 증가세 매섭죠. 주간 기준으로 0.5에서 1%씩 늘어나는데요. 이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지금 4만 건 지난번에 한번 살짝 터치를 했었는데요. 4만 500건. 연초 대비 물량 한 10%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이 대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역들도 다 이렇습니다. 이 증가세가 매섭다. 대구가 다른 지역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전세 물량. 전세 물량도 연초 대비 지금 한 5% 정도 늘어나 있는데요. 흐름이 바뀐 게 느껴지시나요? 전세 물량이 이렇게 방향이 살짝 위로 꺾여 올라갔습니다. 제가 좀 과하게 그려놓긴 했는데 전세 매물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소진되지 않고 물량이 자꾸 쌓여만 간다. 전세를 살아줘야 될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전세를 살아줘야 될 이 젊은 층들이 어떡합니까? 신생아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받쳐주는 이 젊은 층들이 무수히 많다면은 전세도 들어올 사람 있고 새로 집을 살 사람도 있고 많을 텐데 이 젊은 층 수가 적어요. 적어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매물은 많아요. 전세 매물도 많아요. 이 층이 어느 것을 하나 갉아먹기 시작하면은 매도 물량은 줄어들 수 있겠죠. 시장의 매도 물량은 줄어들 수 있겠죠. 하지만 전세는 남아도는 현상. 월세 물량 증가가 이거 보이시나요? 흐름? 눈에 띄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연초 대비 물량은 8% 정도 늘어나 있는 것 같네요. 매매건 전세건 월세건 다 늘어나고 있다. 그 말인즉슨 시장에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다. 자, 요 단계 매매 전세 월세 다 내놨는데 이 단계에서도 어느 곳도 나가지 않고 있는 집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막 내려가죠. 특히 3억 이하의 아파트들, 뭐 30년 이상 지났거나 이런 아파트들, 젊은 층이 많이 찾지 않는 곳들, 신혼부부가 찾지 않는 그런 곳들에 입지하는 곳들은 가격이 35% 이상씩 꺼지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자, 이 이후에 뭐가 나타나느냐? 매매 그리고 매도 물량과 임대 물량이 같이 가파르게 늘어난 이후에는 가격 하락이 나타나더라.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더라. 근데 1년 반 전쯤에는 그거죠.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거나 혹은 뭐 줍줍을 했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처분 조건 때문에 엄청 급하게 처분해야 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처분 조건이 사라지는 바람에 엄청 급격한 하락은 없지만 하방 압력을 받는 것은 맞다. 서로 앞다투어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이 올해 많은 전문가들이 전국적으로 집값이 5% 정도 빠질 거다 이렇게 예상했는데요. 그건 평균이죠. 평균이죠. 한 2배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빠지는 가격이 대구 사람이 체감했을 때 어느 정도의 느낌이냐 하면 거래량이 이때죠. 거래량이 700건대로 주저앉았을 때 그 느낌이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심하면 40%까지 하락하는 곳이 나왔죠. 좀 인기 있는 지역들은 더 많이 반등을 했고 뭐 평균적으로 10% 정도 반등했다가 지금 약간 흘러내리는 이런 모양새인데 많이 빠진다면 과거 한창 많이 빠졌을 때의 가격을 구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전문가들의 하락률을 대입시켜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순환 모형을 따라서 가더라도 제가 지난주에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렸죠. 자, 오늘 제가 요거 방송까지 하고 이제 앞으로 이 긴 라이브는 조금 하기 힘들지 싶어요. 지금도 여기 한 10분, 20분을 말했구나. 이게 쉴 새 없이 말하니까 이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드네요. 그렇다고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또 이 공백이 생기면은 시청자분들은 또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자꾸 말이 빨라지는 바람에 스스로를 좀 힘들게 했네요. 그래서 대구가 지금 위치한 곳은 여기쯤 되는 것 같다. 여기 4.50면쯤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구간까지 지루한 장세가 2년에서 3년 정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순환 주기를 믿는 분이시라면 네. 그래도 이 기간이 굉장히 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5% 정도 빠진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듯이 그러면은 일단 어느 정도 바닥권으로는 오는 것 같다. 그래도 그냥 군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요 내용은 지난번 라이브 방송 때도 좀 길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거래량 오늘 127건, 오늘도 많은 거래량이 동반되었고요. 제가 거래가 1600, 1500, 1400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살펴봤었는데 1월의 거래량은 1700 정도, 2월의 거래량도 거의 1700이 나올 것 같습니다. 3월도 거의 1700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4월 10일 총선 이후로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댓글은 조금 이따 같이 살펴볼게요. 지금 1534건, 2월의 거래량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갑자기 스파트를 올렸습니다. 도대체 이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주일 상간에 1000건 거래량이 1500건으로 굉장히 빠른 거래 증가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거래 한 200건 정도 더 증가한다고 전 치면은 1700건대 거래량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요 아직 수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계속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의 거래량도 1700건대의 거래량이 나올 만한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1700 혹은 1800까지도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으면 정말 2000까지 나오고 과거처럼 거래량이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기에는 노란색 선 23년, 아니 23년이죠. 23년 노란색을 보시면 이때는 시장에 60조, 정책자금 60조가 투입되었고, 지금 까만색 선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이 돈은 한 30조 정도 투입되거든요. 야, 그거 치고는, 야, 그럼 너무 빠르다. 이거 너무 선진입이 너무 선진입을 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네, 가격 한번 살펴보시면은 9억 이상, 네, 오늘 127건의 거래량 중에서 9억 이상은 7건 있었네요. 127분의 7. 네, 6억 이상 비중 많이 높진 않죠. 많이 높진 않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어디가 좋냐라고 이야기하면 좀 많이 거래되는 곳, 좀 오랫동안 학교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향후 한 10년은 바라보고 투자를 하면 그래도 평균 보유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된다고는 하니까 계속 갈아타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매도하는 기간이 10년 정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 10년이 지나더라도 어느 정도 학생 수를 유지할 수 있고 학교가 있고 그나마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되지, 그 외에는 거래가 정말 안 될 거예요. 왜? 재건축을 하고 부수고 사람들이 이주를 하고 또 새로운 집에 찾아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멈춰버린다고요. 많은 멈춤이 일어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남산 자이하늘채 6억 조금 넘어가는 상태의 거래 가격 계속 형성되고요. 이 편한 세상 범어도 6억 조금 넘어가는 상태에서 6억 중반까지 근래 거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범어 월드 메리디안 이스턴 카운티 5억 9,999. 야, 이 숫자 이게 뭔가요? 이게 매도자가 힘이 센가요? 매수자가 힘이 센가요? 아니, 6억까지는 못 주겠다. 6억 이상부터 적격 대출이 안 되고 이런저런 제한 있나요? 신생아 대출도 가능할 텐데. 네. 방송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일일 브리핑 내용 여기 좀 빨리 밥 먹으라고 자꾸 알람이 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2년차 지나는 아파트들 거래가 조금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고 누군가는 야, 거래 많네, 대단해요, 이런데 크게 현혹될 필요도 없습니다. 2년 지나고 나면은 원래 거래가 좀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짝수년차에 맞춰가지고 거래가 조금 더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특별한 현상은 아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6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가격을 치고 올라가기에 좀 힘에 부치는 그런 느낌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네, 6억 이상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부분. 33% 4층이라서 이 정도 가격이 나오는 것 같고요. 동대구 지역 많이들 뛰었던 곳들 가격 뛰었던 것들 하여튼 다 효과가 별로 그닥이죠. 1층이 4억 2천. 또 중층으로 가면 한 6억, 4.7억, 근래 4.8억 정도 거래를 본 것 같은데요. 왜냐면 얘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얘가 워낙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자꾸 언급하게 된다라는 부분. 수성, 보성, 네, 거의 한 30년 됐죠. 네, 저층이라서 40%. 나중에 되면 과거에 많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1층, 2층, 3층까지는 40% 하락이 빈번했고 그 외의 아파트들은 뒤늦게 하락이 좀 따라붙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었습니다. 자, 평당 1,000만원대, 네. 성당 코롱 하늘채 44평이 3억 9천? 44평이 3억 9천? 상인 대성 스카이렉스 평당 1,000만원.
평당 1,000만 원. 와, 평당 1,000만 원으로 이 선택권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죠. 그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한 4개월, 5개월 전에는 요런 곳들에 입지한 곳들이 조금 더 비싼 느낌이었는데 평당 1,000만 원으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더라. 조금 더 연식이 되거나 조금 더 덜 선호하면은 평당 800에도 충분히 괜찮더라.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지금 뭐 혹시 2030이 집을 살려고 한다. 새 집은 6억이다. 새 집은 6억이다. 현 집은 한 10년 차 됐는데 한 3억 5천 한다. 그럼 저는 이런 걸 추천할 것 같습니다. 뭐 상권이나 모든 것들이 다 자리 잡아 있는 곳. 기존에 더 선호하는 입지에 있었던 곳. 충분히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뭐 비싼 거 안 찾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청운 맨션 44%. 1, 2, 3층도 아닌데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게 43%인데요, 43%. 너무 좀 부풀려지는 시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띄울 때는 정말 분위기 무섭게 띄웠습니다. 네, 뭐 중개업자가 뭐 얼마까지 받아줄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부풀리는 과정이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나더라고요.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도 봤었습니다. 건당 거래 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뭐 왜 자꾸 빠지지? 비싼 아파트 거래 덜 되니까 이런 현상. 이 N자 패턴을 예상했는데 그냥 이렇게 좀 정체되는 이런 모습으로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싼 아파트 3억, 오늘 127건 중에서 3억 이상의 아파트가 50건이었거든요. 예, 더 싼 아파트가 더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 거래가 나름 선방을 하고 올라왔지만 6억 이상 아파트는 아직까지는 힘 못 봤죠. 150건 선, 150건 선 어느 정도. 왜냐하면 과거에 150건을 돌파할 때마다 시장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비율이 떨어지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분양권 거래 3건. 어딘가에 아직은 좀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신고되는 건수를 보니까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완전히 분양권 거래가 완전히 다 집계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그렇게 빈번한 것도 아닌 것 같다. 문제는 이거잖아요. 요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전세 거래량이 지금 거의 80% 이상 거래가 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매매 거래량은 조금 살아나거든요. 거의 제로섬 게임 같습니다. 제로섬 게임 같아요. 매매 거래량은 좀 살아나는데 전세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 현상. 전세 가격도 빠지고 있고 매매 가격도 빠지고 있고. 월세 거래량도 적죠. 느낌이 적죠. 이거 다 되면 한 1200건, 1300건? 월세 거래량도 많지 않거든요. 월세 가격 빠지면 뭐 보증금이, 아이고, 제가 보증금을 빠뜨렸나요? 차트를 한 개 빠뜨렸네요. 월세 거래가 빠지면 보증금이 오르고 그냥 딱 균형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 임대 거래량 보시면 너무 적다. 너무 적다. 매물이 1000개가 있다. 임대 매물이 1000개가 있다. 이거 수요자가 많으면은 이걸 다 커버해 나가거든요. 근데 수요자는 1000명밖에 없어요. 매매로 700이 쏠리게 되면은 전세로는 300이 가야 되고 어딘가 하나는 남게 된다. 그러다가 집값이 오를 기미 높고 아무것도 없으면 또 사람들이 언젠가는 전세로 쏠려가겠죠. 그러면 매물이 쌓여버린다든지. 이게 아무튼 수요가 충분하지 않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 댓글만 살펴보고 마칠게요. 네, 천사조비님, 네, 감사합니다. 또 배가 좀 덜 아프면은 또 라이브 또 힘차게 또 달려보도록 할게요. 네, 써니케이님, 대구는 학군지에 학생 수도 많고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경쟁력이 학군지 말고는 다른 곳은 그닥 답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 학군지를 사람들이 계속 밀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학군지에 자기가 계속 살고 비싸게 팔고 나가고 싶어서 그런 확률이 더 높겠죠.
언젠가는 팔고 나가야 되니까요. 안 팔고 나갈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 경쟁력이라는 것도 이 출생아 수가 받쳐주고 출생아 수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초등학생 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견조하게 유지되는 그런 단계에 있을 때는 그나마 조금 나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로는 노답이잖아요. 1년에 초등학생 수가 10,000명씩 줄어드는데요. 5,000명, 뭐 8,000명, 10,000명 이런 식으로 줄어듭니다. 상상도 못합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의 그런 변화를 대비해야 됩니다. 놈들이 학군지 그러니까 아주 무비판적으로 그래 학군지가 낫지. 그나마 학군지가 낫죠. 그러니까 그나마 학군지가 낫다는 거죠. 학군지는 뭐 불패야 이런 것도 없습니다. 학교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사라질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 지난번에 1시간 10분을 그냥 논스톱으로 계속 빠른 속도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하다가 배에 압박감이 계속 들더니만 아무튼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더 괜찮습니다. 월성 태평 중에서는 태평로도 아직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그닥 자리를 잡지를 못해요. 뭐 과거에는 아파트가 하나 생기면은 그 막 1,000세대가 되면은 학생 수가 엄청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1,000세대짜리 아파트가 들어와도 학생 별로 없어요, 보면은. 예, 새 아파트 있는 데 가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한 5년 전쯤에는 뭐 태평로라든지 뭐 죽전이라든지 이렇게 대규모로 주상복합이 들어서는 곳들이 머지않아서 저기 월성을 대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 생각이 바뀌었다는 말씀도 근래에 계속 드렸잖아요. 야, 새로운 곳에 학군지가 새롭게 형성이 된다? 그거 힘들 것 같아요. 태평이 되었건 죽전이 되었건 뭐 동대구가 되었건 어디가 되었건 그 뭐 차라리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뭐 월성이나 침산이나 이쪽이 더 공고해 보이지. 제가 지금까지 볼 때는 그러네요, 이게. 나중에 그것도 한번 조사해 보면 되겠네요. 그 네이버에 보면은 그 학생 수도 다 파악이 가능한데요. 저렇게 대규모로 동네가 들어섰는 곳에 뭐 죽전, 태평 이런 곳에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은 조금 더 미래를 앞장서서 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직장하고 가까우니까 그게 좋네요. 직장하고 멀 때보다는 일단 직장 가깝고. 근데 또 좀 지나면은 또 애들 또 편의도 봐야 되고 내 편의도 봐야 되고 좀 복잡해지긴 한데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다. 너무 많은 돈을 깔고 안 살아도 보통의 사람들은 약간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머니가 조금 두툼한 것이 안정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집값이 많이 급변하고 급등하고 그런 시기를 보냈었다면 그런 시기가 예견된다면 충분히 투자에 뛰어들라고 권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죠. 초등학생 수 기가 막힌 자료지 않습니까? 한 반에 40명이 있다가 한 반에 20명이 있다가 한 반에 10명으로 줄어든다. 근데 한 반에 10명씩 안 넣거든요. 한 반에 10명이 안 넣어요. 그러면 어딘가는 없어지는 학교, 분명히 폐교하는 학교도 분명히 앞으로 다가올 10년 안에는 대구 시내에도 폐교할 학교가 많아 보입니다. 통폐합을 한다든지 폐교를 한다든지 그 수순을 안 거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보면 무섭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앞부분부터 돌려봐 주시면 되겠어요. 영상 첫 3분 정도는
공백이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은주님 감사합니다. 늘 좋은 댓글, 네,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시청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들 하세요. 감사합니다.